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역 상권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두천 공방거리, 이른바 디자인 아트 빌리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보산동 관광특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총 7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사업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환철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정계숙 동두천 시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관련된 뉴스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색적인 공방을 유치해 죽었던 상권을 살려보겠다. 이른바 디자인 아트 빌리지 사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문화예술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 공간만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사업. 4년여가 지난 뒤 거리는 어떤 모습일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낮 시간 골목엔 정정만 감도입니다. 주말은 어떨까? 어쩌다 한 사람 지나가요. 뭐 시골에 간 버스나 지나가듯이 그 시기지 그래요. 한 도예 공방. 공방을 연 지 4년이 넘었지만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매출로는 월 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기 와서 그냥 구경하다가 사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두 달에 한 명 정도? 상당수 공방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면 전기세 값도 안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 2017년 조성된 이 공방거리엔 한때 60여 개의 공방이 입주했지만 하나둘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4년여가 지난 지금은 절반 정도인 34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공방 입주자들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점포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이런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도록 하려면 모을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컨텐츠가 없었죠. 없었던 게 첫 번째 먹거리 없었고 두 번째 놀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 이런 문제는 시작부터 예견됐습니다. 시는 사업 초기 사업을 운영할 전문가 16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위촉된 지 넉 달 만에 모두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시는 이후 다른 전문가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달성했죠.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가 뭘까? 여기 사람 왕래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16년도부터보다는 월등히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얼마나 늘었다는 자료는 있나요? 데이터는 없는데요. 지역 상권 살리기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디자인 아트 빌리지 사업. 동두천시는 이 공방 거리를 만드는데 70억 원을 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동두천 디자인 아트 빌리지의 3년치 사업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 이 돈을 주로 어디에 썼는지 봤더니 60개의 공방 리모델링, 지원센터 신축, 거리 조성, 대부분 시설 투자입니다. 지나치게 시설 투자와 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분들이 실제로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든지 홍보 비용, 특히 온라인 플랫폼 만드는 비용, 유튜브 채널에다가 자기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채널에 대한 비용이 제가 이 사업 계획서 보니까 거의 없고요. 이런 문제 지적은 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런데 전부 다 도청에서 받는 거 특별조정교부금은 소프트웨어 비용은 안 줍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랑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시는 것이지. 사업 홍보도 문제입니다. 동두천 디자인 아트 빌리지의 유일한 홍보 채널인 공식 블로그입니다. 공방 소개 메뉴를 클릭하니 아무런 내용이 뜨질 않습니다. 관광특구 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글이 올라온 시점은 지난해 9월 공방 입주자 모집 공고였습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공방거리 사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공방거리는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실패를 참고해서 제가 혁신을 창조하자는 겁니다. 시장이 말하는 혁신은 뭘까? 그런데 시장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공방거리 사업 실패했다 그 말씀하셨죠? 안 했어요. 공방거리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실패로 보면 안 된다. 요는 공방거리는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럼 아재가 아니야.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실패는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가 됐다라고 인정했을 때 빨리 그것을 그 시장님 말씀대로 혁신이 무엇이냐 이걸 혁신을 해서 무언가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죠. 공방거리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집행부의 인식. 상권 활성화를 논의하는 첫 단추부터 꿰기 쉽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네, 동두천 공방거리 이른바 디자인 아트 빌리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색적인 공방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겠다. 이게 당초 취지였습니다, 의원님.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취지 자체는 나쁘진 않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조금 실행이 부족했다라는 말씀.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 60개 공방 유치를 목표로 했었는데 한때는 59개까지 공방이 들어왔었거든요. 여러 공방이 들어왔었는데 어떤 공방이 혹시 들어왔는지 기억나세요? 이제 거기에는 뭐 가죽, 뭐 섬유, 한지, 그다음에 금속, 그다음에 주얼리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60개 정도가 들어오면 거기서 무엇인가 이제 활성화될 거라 생각하고 그 이제 60개 공방이 이제 공모에 의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조성이 됐는데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또 그분들이 거기서 생업을 위주로 왔는데 생업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떠나고 또 문 닫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뭐 한 20개에서 한 25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성공이 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의원님이 이 사업 처음에 할 때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반대하셨어요? 그때는 저희 의회에다가 계획을 했을 때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50%를 지원하고 이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 계획서를 받았을 때는 여기가 활성화될지 아니면은 활성화되지 않을지 그런 정확한 그런 어떠한 확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었을 뿐더러 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공방이 여러 가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골목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 좀 몰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있어서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교각 밑으로 컨테이너를 뭐 1층 또는 2층으로 예쁘게 해서 일자로 쭉 해서 거기에 다양한 천연몰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가 사실 제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방을 한데 모으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이제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비로 더 들어가고 또 이제 가서 봐도 이색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 17명이 영입이 돼서 여기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제안을 하니까 그래도 기대는 했죠. 기대를 해서 사실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단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계시진 않았잖아요. 지금 시의원님처럼 같이 참여는 안 하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 현재의 상황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차원에서 그 동두천 보산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군 기지가 많은 병력이 이동되면서 활성화는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던 사업인 것 같고요. 당위성 공감을 하시는 당위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당위성 이후에 정말 무엇을 가지고 차별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질의도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사업 초창기에 잘 담아서 이 당초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에서 공방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지만 실제 창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50%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를 대비할 건 이미 사업계획서에 다 담아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어떤 분들이 왔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창업과 관련해서는 뭐 일부 뭐 동대문 관련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북부 사무실이라든지 중소벤처진흥관리공단 뭐 이쪽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해서 네. 실제 뭐 토스라든지 유명한 직방이라든지 정말 유명한 업체 키운 분들이 많아요. 네.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력을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초창기 이분들도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겠죠. 의견을 내셨겠지만 이 부분이 관철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은 저도 이제 시에서 위촉해서 지금도 중소벤처부터 위촉돼서 가서 평가하고 사업 아이디어 이렇게 합니다만 보통 위촉되면 최소 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왜냐하면 그 사업의 지속성으로 인해서 그 보장을 해주거든요.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나갔는지는 벌써 사업에서 벌써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 있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이 위촉되고 넉 달 만에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두 분이 이 공방거리 사업하게 된 그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데 뭔가 좀 혁신적인 아이템이나 철저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시에서는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시 관계 공무원도 사업은 성공했다 얘기하고 또 시장님도 실패한 게 아니나 더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쩌면 저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답답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에서는 전혀 이게 뭐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성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월드 스트리트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완성품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안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지금 저는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드 스트리트 거리라고 하면 세계 음식 문화 거리인데 거기에 다양하게 세계 음식 문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순대, 떡볶이, 뭐 이런 거, 뭐 오뎅,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 있고 물론 뭐 주는 건 아니지만 햄버거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해서 그 시가 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완성품 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품 판매장도 뭐 우리 관내에서 무궁화 유지, 마니커, 금토일식품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에서는 크게 성과가 없고 또 이제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교해서 거기를 찾는 이런 뭐 방문객이라든가 소비자가 또 없고 그런 것들이 저는 다 실패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공방에 대해서는 좀 더 무언가 좀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무언가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공방거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70억인데 말씀하신 대로 월드푸드 스트리트 사업도 그렇고 여러 이 보산동 관광특구에 지금 투입된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 몇백억 정도 되죠? 뭐 엄청나죠. 단장님 보시기에는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하고 또 이제 연계성이 있는데요. 이제 시 행정을 보는 공직자들은 이제 당초에 정책 목표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60개 업체를 채웠다. 그다음에 그래서 1년 동안 뭐 유지를 했다. 뭔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서 아마 그 정도를 자기들의 목표만큼은 채우지 않았느냐. 뭐 그러니까 이렇게 60개 목표였는데 59개까지 들어왔으니까 채웠다.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직자들은 이제 그런 초창기에 그 효율성 정책 평가할 때 그렇게 하는데 발전을 하려면 무엇가 실패했는지를 빨리 진단을 하고 이 사업이 단순히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상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시민들이 이걸 인정해주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좀 답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공방거리 사업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좀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단장님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죽었던 상권을 살리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 뭐 많이 아실 텐데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이렇게 아시는 지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벽화 사업도 좀 해보고 지역에 청년 창업몰도 만들어보고 최근에 뭐 성남시도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벤치마킹을 왔더라고요. 우리 대학에 벤치마킹을 왔는데 뭐 서울시도 제가 이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인데 서울시도 동작구 같은 데는 정말 빅 프로젝트를 상권 활성, 뭐 르네상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몇백억 예산을 한번 집행을 해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성공한 그 지역 상권 활성화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자치단체장들께서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자기 지역에 맞는 특성화가 이루어지면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자기 지역에 맞는. 않은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태원이 성공했느냐 보는 시각에 다 다르지만 이태원만의 특징이 예를 들면 있고요. 뭐 어디 의정부에 이제 지하상가에 청년몰이 있으면 청년몰만한 특징이 있고 뭔가 좀 거기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뭐가 있어 뭐 약간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산동 거리 같은 경우는 저 거기에 입점해야 되느냐고 저한테도 많이 의뢰를 했어요. 될까요? 뭐 안 될까요? 아유 중간에 잘 나왔네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동두천 보산동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제가 사업 계획서를 보면 문제점이 홍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를.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컨텐츠를 시가 지금이라도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온라인 컨텐츠부터 이분들이 요즘 청년들 그냥 저 뭐 살려거나 가려면 제일 먼저 보면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제일 먼저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에 30개 살아남아 있는 공방에 유튜브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거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이분들이 정말 코로나19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 뭐 제가 볼 때 사업 아이디어는 다들 있으시다고 봐요. 특이한 공방들 이런 거 하면 거기다가 힘을 실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만의 지역에 좀 색깔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홍보. 최근에 이제 유튜브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인들에 대한 이런 홍보 교육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에 대한 아이템, 그 다음에 그것의 특성이 맞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로 홍보를 해봐야 과연 어떤 효과가 가져올 수 있을까? 홍보를 하려면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자체 내에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하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공방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뭐 시장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관계자도 공방 60개 거의 채웠으면 다 성공했다. 이게 지난해 사업으로 다 끝난 거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김학생 씨.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 이제 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 이 부분이 보산동 관광특구 전반적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향후 시장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큰 공약사항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동두천 상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하셨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동두천도 더 빅사이즈고 동두천은 예산도 정말 많이 투여됐고 이런 거 있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나 좀 살릴 거면 어떻게 살릴 거냐. 아까 홍보도 시 전체의 홍보가 있고요. 이제 사업 전체의 홍보가 있어서 여기를 오게 해야 되고, 또 각 사업주는 자기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빨리 유튜브든 뭐 자기의 채널을 뭐 자기 고객층들이 있거든요. 잘 되는 데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다면 홍보 채널 이런 걸 확보를 해주셔야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고요. 또
아마 시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전문가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 네. 아이디어 이걸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네. 그 아이디어도 좀 몇 분들만 하시지 말고요. 저는 그때 동천 공방거리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 부를 줄 알았어요. 뭐 자문이라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지역에 좀 자원들의 좀 풀을 좀 쓰고 지역에 많아요. 네. 그 전문가들, 벤처기업 전문가, 소상공인 전문가 뭐 이런 분들에게 그냥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동두천을 위한 특별한 것이 좀 이번 기회에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사업이 집행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내는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해야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래서 시 집행부의 어떤 감시자로서 의원님이 또 하신 역할이 지금 70억이 누구 애 이름인가요? 네. 정말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사실 이제 제가 그 디자인 아트빌리지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보다도 많은 또 질의도 했고 또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애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산동이 저는 우리 시의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 보산동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동구천시 전체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류와 문화예술은 저는 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요소를 갖춘 곳이 저는 보산동 관광특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여건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 경기 북부 활성화 토론회에 대해서 제가 나가서 그런 얘기를 이제 잠깐 비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주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음 기회에 하는 거로 하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 보산동 관광특구를 활용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공방거리를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공방거리가 그 미군들이 지금 많이 지금 다니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는 210 화력여단이 지금 한 3,000명 정도 이제 고정 주둔을 하고 있고 또 훈련하고 빠지고 또 훈련하고 빠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군들이 지금 많이 다니질 않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군들은 아예 나오지 않고 있고 공방거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에나 저는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유흥으로 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지금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나기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동두천 공방거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문제와 해결 방안,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집행부가 여러 대안을 고민해서 이 지역 상권 살리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